여론의 전체적 구성이 변화하는 이유는 중간 정도의 정치 지식 혹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시민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들이 메시지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준의 정치 지식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나름 확고한 자신들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언론이나 정치 엘리트의 담론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낮은 수준의 정치 지식이나 정치 무관심층 역시 여론의 전체적인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들이 언론이나 정치 엘리트들의 담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전체적 구성과 변화는 평범한 시민, 즉 평균적인 정치 지식과 정치적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정책 결정과 중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따랐다고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에 항의할 때도 여론조사 결과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공공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연방과 주 차원에서 다양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여론조사 관련 법안까지 시행될 정도고, 영국에서도 브렉시트 논란 때 보듯 다양한 여론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그 강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사람이나 정당보다 여론조사가 단연 주인공이고, 각종 선거도 여론조사로 시작해 여론조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정치의 미덕이라는 대화와 타협은 여론조사의 위세에 눌렸고, 여론조사를 통하지 않으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거 여론조사는 1824년 우편을 보내고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는 지상투표식 기법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기원했으며, 1936년 표본 추출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리터럴 다이제스트가 랜던과 루스벨트 대통령 선거에 인용하면서 진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는 1987년 대선에서 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대선 예측을 적중하면서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가 뒤늦게 시작됐지만 한국이 신속하게 여론조사 공화국으로 이동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적 건의와 신뢰의 부재가 첫 번째 원인이라 강변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와 관련된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도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각 정책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화가 작동했을 것이고, 그러면 여론조사 과잉도 적절히 제어됐을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기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은 대통령은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 일면인 다수결주의가 최고선이 든 것도 배경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느 후보 또는 어느 입장이 더 우세한가를 확인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스스로 신뢰를 키우지 않고 여론조사에 기댄 정치를 해온 것도 한 기류인데, 정치인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점점 더 여론조사를 찾아내 그것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키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도 논쟁 있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보도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의제를 찾는 조사와 보도에는 등한시하여 여론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화로 구성원 간 대화와 토론을 막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피할 수 없다고 피력해 봅니다. 여론조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홀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카락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머릿수를 세어 더 많은 쪽이 어디인가 보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조사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더해봅니다. 여론조사 기간마다 결과가 제각각이었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또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조사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못지않게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는 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사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여론조사에 몇 명이 응답했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 또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1000명 이상을, 광역 단체장 선거나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 시군 단위 조사는 500명,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는 300명을 최소한의 표본 크기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는 대면조사, 전화면접, ARS 인터넷조사, 스마트폰 웹조사, 우편조사 등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전화면접과 AR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면접은 면접인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협조해달라는 말에 거절하고 끊는 분도 있겠지만, 간곡히 부탁을 하면 매정하게 전화를 끊기가 쉽지 않아 응답률이 높은 반면, 하지만 면접원에게 직접 대답을 하다 보니 진짜 속마음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ARS는 기계음을 듣고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정치에 관심이 높은 대상자들이 끝까지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화면접 결과는 진보층 후보가 높게 나오고 ARS는 보수층 후보가 높은 결과가 나온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화면접의 경우 표본 1명에 만원에서 17,000원가량의 경비가 소요되고, ARS는 전화면접 비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또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 전화면접은 1회에 1000만원에서 1700만원가량이 소요되며 ARS는 5,600만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DD 방식은 무작위 전화 걸기라고 하는데, 유선으로 하느냐, 무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유무선을 섞느냐, 섞는데 각각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안심번호라고도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무작위로 추출한 가상의 전화번호를 말하는데, 안심번호를 이용하려면 조사를 하기 10일 전에 열심히 신청해야 하고 한 건에 부가세 별도로 308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 연령, 지역 할당에 따른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사실을 정확히 반영 못하는 이유는 조사 방법상 한계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는 대개 일부 표본만을 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대상 선정에 따르는 신뢰성과 오차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론조사는 사실과 차이가 나는 오차를 전제로 한 오류의 게임인 셈입니다. 응답률도 문제입니다. 조사 응답률이 10%라면 조사 표본이 1000개가 넘어도 조사 결과 대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설문 방법이나 순서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실시됐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실제 결과와 불과 0.1% 차이로 적중한 예측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금까지의 의문점과 불신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과학이요 예술임을 깊게 각인시켜준 일대 전설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박빙 판세에다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조사는 역대급 난이도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3월 9일 당일 조사 분석기관 사람들은 방송사 담당자의 연락도 차단된 곳에서 마지막 수치를 결정해 발표 30분 전인 저녁 7시 각 방송사에 보낸 뒤 밤새 개표방송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 잠시 여론조사 기관도 휴식기에 들어가겠지만 6월 1일 실시되는 제8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또다시 여론조사는 봄꽃처럼 피어나고 만개하고 낙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나침판이기보다 어느 한 시점에서 민심 향방을 재보는 온도계임을 인지하고 단지 민심 파악 활용을 위한 참고 자료로 여론에는 민감하되 여론에 끌려가는 출마자와 유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조사 제대로 읽는 법을 코스모스 메아리가 간견으로 메아리쳐 봅니다.